네, 2022년 2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많은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안씨 고집, 제가 안광채, 고집센 세 성씨 중에 안광채가 있다 그랬는데 안씨 고집 아무도 꺾지 못했다. 그들도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도 안철수와 통화하지 못했다. 네, 제목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27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그간의 과정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또 의외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쉽게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결국은 뭔가 나는 한 번도 안철수와 직접 통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정권을 부여한 양쪽 대리인이 만나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했고 그래서 최종 합의를 이뤄 저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일정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안 후보가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 좀 더 제공해달라라는 제의를 그쪽 캠프에서 왔었고 그래서 안 후보 댁을 방문하겠다라는 의사까지 표현했는데 답은 듣지 못하고 목포로 출발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0시부터 4시까지 또 협의를 했지만 그때는 장제원 의원하고 저쪽은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안 후보 측에서는 오늘 오전에 회견을 열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 회동을 요청해달라, 공개적으로 회동을 요청해달라라고 해서 그걸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9시에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 그게 끝이랍니다. 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선거 일자도 있고 유세 일자도 있고 그겁니다. 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야기를 좀 듣고는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아까 장제원 이태규 라인 외에도 선일종 임명진 라인, 이철규 윤상현하고 신재현 라인 등 여러 라인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었습니다. 이게 다 끊어졌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씨, 또 임명진, 신재현 이런 분들이 안철수 씨와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는 자기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린 거죠. 이유는 뭐냐? 국민 경선으로 하자고 자기가 단일화 방식을 제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뭐 딴소리 하느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만큼 양보했는데 왜 내 방식, 이 방식은 과거 서울시장 할 때도 그렇게 해서 국힘당이 승리했는데 왜 못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안철수 후보 중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 3명 있죠. 한 분은 명지대 나오신 분, 항공대 나오신 분, 계명대 나오신 분. 계명대 나오신 간호사 하신 분은 거의 활동이 없고 이 전남대 나오신 분하고 항공대 나오신 분이 주로 활동하는데 항공대 나오신 분은 이태규 씨이고 명지대는 참 누굽니까? 김도식 씨라고 서울시 행정부시장 간 사람, 그 사람 빼버리고 전남대 나오신 분은 권은희 의원인데 권은희 의원도 사실은 뭐 자기도 지금 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잖아요.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안철수 씨가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안철수 씨 전화번호 띄워놓고 단일화 하도록 압력을 넣자 해서 그런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라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에요. 이분들하고 합의를 봐서 안철수 후보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답이 없죠. 어떻게 뭐 찾아가서 얘기해도 뭐 그거에는 안 돼요 하니까 깨지는 겁니다. 자,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윤 후보가 이제 모든 게 현재까지는 안 됐다. 앞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없다라고 한 게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은 참 희한한 정권, 문재인 정권을 정권 교체할 수 있느냐가 한국 정치계의 하나의 숙제였잖아요. 워낙 거대 여당인데. 근데 정치 경험이 없고 자기 세력도 없는 윤석열 씨가 되느냐.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대체 후보를 등장시켰잖아요. 최재형 씨, 홍준표.
근데 최재형 후보는 국힘당 컷오프에서 자연스럽게 아웃돼 버렸잖아요. 단일화 과정도 없이. 홍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해서 많이 도와줬지만 결론적으로 국힘당 경선까지 가서 거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씨는 항상 뒤끝이 있죠. 그래서 뒤끝으로 부리다가 요즘 조용히 하면서 이제 다시 윤석열을 도와주는 모양이 됐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각각 경쟁을 통해서 정리됐기 때문에 깨끗했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씨와의 단일화 문제도 단일화 안 될 거다. 아마 대선 치러가지고 거기서 안철수 씨는 어차피 당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그라드는 걸로 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운명을 끝내고, 설사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이재명 씨는 안철수를 가만 안 둘 거다. 왜? 야권 단일화를 주장했으니까.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당선돼도 안철수 씨는 고생을 할 거고, 윤석열 씨가 당선되면 글쎄 뭐 그만 냅둬도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안철수라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정치인들을 하거나 또는 조직 생활을 할 때 사람이 이 절개는 있어야죠. 근데 그거와 구별이 참 어려운 게 고집입니다. 고집과 이 뭐라 그럴까, 소신이 혼동되면은 정치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죠. 자기 혼자만이 하는 거라면 뭐 누가 뭐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경우에는 어떨 때는 참 눈물을 머금고 신의를 끊을 때도 있잖아요. 상산조자룡이 처음부터 유비의 부하였나요? 마초는 그랬나요? 근데 유비의 부하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주군을 바꿀 때도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원웨이로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정치나 큰일을 도모하지 못하죠. 그릇이 작은 거죠. 결국 안철수의 고집을 누구도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기에는 조금 성격이나 그릇이 안 되는 안철수 씨가 이렇게 정리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저 386이 숨어있고 주사파가 숨어있는 민주당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정치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란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그냥 부인하고만 겨우 대화할 수 있고 안 되는 사람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안철수의 정체를 국민들이 확인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